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으로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것 중 하나가 바로 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인성이 바닥이면 어디에 가서든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때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상견례 날 예비 시모의 인성을 알게 된 후 바로 결혼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라도 생각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었다면 결혼을 진행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두 사람은 아주 똑같았어요. 인성이 바닥인 집안과 결혼할 뻔했는데 김치 하나로 그 집안의 수준을 알게 되었으니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야 마음껏 뛰어놀고 좋았어요. 주변에 다 논이고 밭이고 공기도 좋고, 거기다 차 타고 조금만 가면 금방 바다도 나오니 여름에는 바다 수영은 물론 자연과 함께 살았죠. 동네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갈 땐 개구리를 잡아가기도 했는데, 엄마는 시골에 사시면서도 그렇게 개구리를 무서워하셨어요. 아우, 깜짝이야. 주연이 너 또 개구리 잡아왔어? 내가 못 살아. 빨리 놔주고 와. 싫어. 엄마가 놔주든가. 엄마 개구리 무서워하는 거 알면서. 주연아, 이리 와. 아빠랑 놔주고 오자. 키우고 싶은데. 저번에 집에서 키운다고 데려왔다가 도망간 거 기억 안 나? 이번에 정말 잘 키울 수 있어. 얼른 가지고 나와. 결국 아빠의 손에 끌려 나와 개구리를 놔줬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우리보다 더 오래 여기서 살았으면서 왜 그렇게 개구리를 무서워해? 귀엽기만 한데? 엄마도 여기서 산 지 오래되지 않았어. 서울에서만 살다가 아빠 따라서 시골 내려온 거니까. 그리고 엄마는 원래 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나방만 봐도 난린데. 저번에는 어떻게 들어간 건지 밥솥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 개구리가 들어가 있어서 깜짝 놀란 적도 있었어. 아마 엄마도 그래서 더 무섭다고 하는 걸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엄마한테 그런 장난치지 마. 알았지? 저는 엄마나 아빠가 원래 시골에서 사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서울에서 대학생일 때 아빠를 만나셨는데, 결혼 후 아빠가 농사를 짓고 싶다는 말에 시골로 내려왔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좀 크고 나서 알았지만 시골에 적응하고 사느라 엄마가 참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나 언니는 도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곤충도 자세히 보고 정말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자랄 수 있었죠. 언니와 저는 연년생으로 1살 차이였는데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희는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외삼촌이 계셔서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 언니가 저보다 공부를 잘해서 저도 뒤늦게 발동이 걸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언니 뭐해? 앉아? 넌 시험 기간에 잠이 오냐? 잠을 자야 내일 시험을 잘 볼 거 아냐. 그래, 넌 자라. 방해 말고 들어가.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언니를 보고 저는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공부를 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코피 한 번 흘려본 적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저도 코피가 나긴 하더라고요. 특히 서울 친구들을 보니 다 예쁘고 공부도 잘하길래 괜히 저도 더 잘해야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언니는 시골에서 살 때나 서울에 와서도 여전히 공부를 잘해서 자극을 받기도 했습니다. 언니가 먼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목표로 한 대학이었는데 다음에 저는 그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노는 시간이 많을 줄 알았지만 공부 수준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벼락실기도 통하지 않았고 평소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란 어려웠죠. 그래도 언니가 있어서 시험 기간에는 도움도 많이 받고 좋은 점수로 졸업도 했습니다. 이후 저나 언니 모두 취업을 해서 회사원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회사에 적응하고 나서
저도 만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보다 3살 위였고 같은 부서 동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생 때 잠깐 만났던 사람은 있었지만 정말 건전하게 만났고 군대를 가면서 헤어진 게 전부였습니다. 언니는 남자에 관심이 없어서 회사 다니고 운동하고 친구들 만나며 바쁘게 지냈는데 저는 연애하느라 바빴습니다. 남자친구와 만나면 만날수록 저는 정말 잘 통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치관도 잘 맞는 편이었고 일단 대화가 잘 통했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미 한 얘기였는데 그걸 잊고 남친에게 또 말한 적이 있었어요. 맞다. 나 이 얘기 저번에 했지. 괜찮아. 나도 다 까먹었어. 더 해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잘 들어주었고 공감도 잘 해주었습니다. 이런 일 말고도 아무리 회사 일이 힘들어도 저한테 기분풀이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만나서 기분이 풀린다고 하거나 자기 기분이 안 좋아도 늘 저에게는 다정하고 표현도 예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한결같은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아서 오히려 저를 많이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편이었죠. 남자친구는 명문대를 나왔는데 자기 집에도 참 잘하더라고요. 가끔 데이트를 하다가 어머님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면 나중에 가정적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엄마. 지금 지연이랑 밥 먹고 있어요. 네, 알겠어요. 엄마도 저녁 맛있게 드세요. 오빠는 어머니한테도 정말 다정하다. 다 이렇지 않나? 안 그래. 내 친구 중에 오빠 있는 애들도 많은데 엄청 무뚝뚝하다던데? 그래? 넌 어릴 때부터 엄마랑 사이가 좋아서 지금도 잘 지내. 그래서 이때는 남친이 그저 가정적이고 다정한 그런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친 어머니가 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랑 연락하고 지내고 싶으신가 봐. 알려드려도 될까? 그럼 알려드려. 난 괜찮아. 남자친구와는 결혼 생각을 하고 만나고 있었기에 어머니와 연락을 하며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결혼하면 시어머니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주 연락하고 지내면서 편해지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어머니한테 문자가 자주 왔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라는 내용이나 아니면 좋은 글귀가 적힌 이미지를 보내기도 하셨죠. 그러면 저도 답장을 드리곤 했는데 너무 부담스럽게 자주 전화하시는 건 아니어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남친과 만나던 중 어머니의 생신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헤어지는 길에 케이크를 하나 사서 남친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그럼 오늘 일찍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침에 같이 밥 먹었어. 잠깐만 있어봐. 저는 급히 근처에 있던 빵집에 들어가 케이크를 하나 사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 안 사도 되는데. 그래도 생신인 거 알았는데 그냥 지나가기는 그렇고 해서. 고마워.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비싼 것도 아닌데 뭘. 남친은 제가 자기 엄마를 챙기는 게 좋았는지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 문자만 오고 전화통화는 거의 하지 않아서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았는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바쁜데 내가 전화했나? 아닙니다. 통화할 수 있어요. 어제 케이크 보냈던데 잘 먹었다고 얘기하려고 전화했어. 아이, 별거 아닌데. 그래도 이게 사람 마음이잖아. 고마워? 케이크도 너무 맛있었어. 네. 참, 내가 우리 성민이한테 들으니까 부모님이 시골에 사신다고 그러던데? 네, 맞아요. 지금 지방에 지내세요. 그렇구나. 언제 서울 한번 오시라고 말씀드려. 내가 서울 토박이라 여기저기 서울 구경 시켜드리고 싶으니까. 알았지? 아, 네, 알겠습니다. 기회 되면 자리 만들어 볼게요. 그래, 그럼 어서 일해.
또 통화하자? 비싼 선물을 드린 것도 아닌데 고맙다고 하시니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 감사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좋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남친이나 남친의 어머니는 서울 부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느 날 남친 어머님이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 간 적이 있었는데 저녁을 해주고 싶다 하셔서 갔습니다. 어서 와. 우리는 이렇게 살아. 집 좋은데요? 그래? 내가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편하게 앉아. 우리 알도 얼른 앉고. 그런데 엄마, 뭘 이렇게 많이 했어요? 맞아요. 저 아무거나 잘 먹는데 집에 있는 반찬으로 차려주셔도 됐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지. 시골에서 오래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왕이면 서울 사람들 먹는 음식으로 준비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차려봤어. 남친 어머니는 시골 사람들은 풀만 먹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본가가 시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잘 먹고 자랐는데 말끝마다 서울 하시니 뭔가 시골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잘 모르고 그러시는 건가 싶어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독 남친과 남친 어머니는 사이가 각별해 보였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님과는 사별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과 둘이 살았으니 그럴 만도 했죠. 그래서 남친이 어머님께 다정하게 얘기하고 잘 지내는 모습이 저는 오히려 좋게 보였습니다. 아들이면 무뚝뚝하고 부모님께 살갑지 않은 경우도 많이 봐와서인지 자기 엄마한테 저리 잘하는데 결혼하면 가족에게 정말 잘하겠다 싶었어요. 저와 남친은 만나는 동안 위기도 몇 번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커플도 안 싸울 수는 없듯이 저희도 몇 번 크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대화로 잘 풀었어요. 저희가 너무 사이가 좋고 싸우지도 않는다고 하니 제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혼 전에 싸워도 봐야 돼. 싸울 때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 당연하지. 연애할 때는 당연히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기분 나빠도 참고 하는데 결혼하면 아니야. 쥐숙이 봐봐. 그렇게 닭살 커플이었는데 결혼하고 별거 아닌 걸로 크게 싸우고 이혼한 애 만회했던 거 기억 안 나? 아, 맞다. 그랬지? 지금이야 잘 살지만 지숙이 남편이 한번 화가 나면 완전 다른 사람 된다고 해서 지숙이가 맞춰주고 살잖아. 친구 말을 듣고 저도 이해는 했지만 남친과 만나면서 싸울 일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와 데이트를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중요한 전화를 하면서 내내 전화를 끊지 않고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여보세요? 나 지금 통화 괜찮지. 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냐? 남들이 볼 땐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날 무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싸우게 됐어요. 저는 화를 냈고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며 남친도 똑같이 화를 냈죠. 아니, 그럼 어떡하냐. 친구가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전화한 건데. 그렇게 통화가 길어질 것 같으면 나랑 헤어지고 전화해도 됐잖아. 나도 그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 아니, 근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여자랑 통화한 것도 아니고 기석이랑 통화한 거 다 알면서? 이날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내내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그 일로 좀 크게 싸웠는데 다행히 남친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왔고 조심한다고 하여 좋게 넘어갔습니다. 그 일 말고도 오래 만나다 보니 싸울 일은 많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마다 저희는 대화로 잘 풀었고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나다 보니 벌써 나이가 30이 되었고 남친은 저보다 3살이 더 많으니 집에서 결혼 얘기가 자주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남친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지연아, 부모님은 언제 올라오셔? 아직 계획은 없으세요. 그래? 한번 뵙고 싶은데 저번에 우리 성민이가 시골 내려가서 만나고 왔다며. 네,
성민이 말로는 완전 시골이 아니라던데? 맞아요. 요즘은 시골이라고 해도 주변에 있을 건 다 있어서요. 그래도 서울하고는 다르겠지. 괜히 시골이야? 그런데 오시면 내가 서울 구경 시켜드린다고 말씀은 드렸니? 네, 말씀드렸어요. 그래, 그럼 꼭 시간 내서 올라오시라고 해. 알았지? 네. 저는 남친 어머니와 자주 연락도 하고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는데 남친이 저희 부모님을 찾아뵌 건 한 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거리가 너무 멀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도 사업하시느라 바쁘셔서 서울에 올라오실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늘 저희 부모님을 보고 싶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는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는 언니가 저보다 먼저 결혼하길 바라셨는데 언니는 당장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먼저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해서 부모님도 저를 먼저 결혼시키려고 하셨습니다. 남친 집에서도 저희가 잘 만나고 있으니 더 미룰 것도 없이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자고 하셨어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상견례 날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결혼 준비에 대해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날 저는 남친에게 아주 크게 실망했습니다. 상견례를 일주일 앞두고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대학교 때까지는 외삼촌네서 언니와 살다가 취업 후 부모님이 따로 오피스텔을 얻어주셔서 언니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엄마와 아빠를 만나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오지 뭘 이렇게 가지고 왔어? 온 김에 반찬 좀 가져왔어. 냉장고 넣어놔. 그런데 여자들이 살면서 집이 이게 뭐야? 청소는 하고 사는 거야? 이 정도면 깨끗하지 뭘? 맞아. 우리 둘 다 일하느라 청소할 시간이 어디 있다고. 엄마는 오랜만에 봤는데도 여전히 잔소리를 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때 엄마 이 옷 입으려고 하는데 어때? 어울리나? 좋은데? 어디서 샀어? 엄마 친구가 옷가게 하잖아. 어울릴 것 같다면서 보내줬어. 어쩐지 잘 어울려. 넌 뭐 입을 거 있어? 내일 백화점 가자. 옷 한 벌씩 사게. 나 정장 입지 뭐. 그래도 이번에 한 벌 새로 사. 두고 입으면 되잖아. 그래서 다음날 저와 언니는 엄마와 백화점에 갔습니다. 저희는 상견례 날을 위해 입을 옷도 준비해 두었고 엄마 아빠는 그날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지 생각하시며 부쩍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주말이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한식당을 예약해둔 터라 혹시나 차가 막혀 늦을 수도 있어서 저희는 일찍 서둘러 나갔습니다. 특히 아빠는 저희가 준비를 다 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나가서 시동을 걸고는 빨리 나오라고 재촉을 하셨죠. 네 아빠 지금 난리다. 아직 옷도 안 입었는데. 난 준비 끝. 나 먼저 나간다. 그래. 아빠한테 언니랑 금방 나간다고 해. 아빠는 엄마와 같이 일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느라 약속 시간에 예민하셨는데요. 그래서 어딜 가든 늘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편이셨어요. 그렇게 준비를 다 마치고 출발했는데 가는 차 안에서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지금 가고 있어. 우린 지금 도착했어. 벌써?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알아. 혹시 차 막힐까 봐 빨리 나왔더니 일찍 도착했네. 천천히 와. 너무 급하게 오지 말고. 그래, 알았어. 금방 갈게. 벌써 도착하셨대? 우리처럼 서둘러 나왔더니 빨리 나왔나 봐. 기다리게 해서 어째? 우리는 언제 도착해? 정확히 20분 뒤에 도착이네. 아빠, 그냥 천천히 가요. 오빠가 급하게 오지 말라고 그러네? 그래도 아빠는 조급하셨는지 속도를 내셨고 식당에 도착 후 예약된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늦었죠? 아닙니다. 저희가 빨리 온 거예요. 얼른 앉으세요.
그런데 서울지리 잘 모르실 텐데 잘 찾아오셨네요. 그동안 남친 어머니를 만날 때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 약간 푼수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른에게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어머니는 약간 언행이 가벼우셨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무슨 피해를 주신 것도 없었고 아기를 가지고 저에게 일부러 못되게 그러시는 것도 아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견례 날 남친의 어머니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여전히 가벼운 언행을 보이셨고 결국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부모님과 언니 이렇게 나왔고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 어머니와 둘이 나왔어요. 음식이 나오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서로 덕담도 나누고 좋은 얘기가 오갔거든요. 하지만 남친 어머니의 생각 없는 발언으로 분위기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논밭만 보다가 서울 오면 다들 멀미한다고 하던데 괜찮으셨어요? 지역 이름만 얘기하면 다들 시골인 줄 아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도 서울하고 그런 촌구석하고 비교가 되나요? 저는 작년인가 시골에 공기 좋다고 해서 동창들하고 여행을 갔는데 냄새도 나고 벌레도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아니 그런 시골에서 대체 어떻게 사세요? 살면 또 사라지나? 보통 시골이라고 하면 공기 좋고 살기 좋다 뭐 이러는데 오히려 길 포장 안 되어 있어서 바람 불면 흙먼지 날리고 그게 호흡기 질환에 안 좋잖아요. 괜히 사람들이 서울 하는 게 아니에요. 여유 되시면 아예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가 서울 구경도 실컷 시켜드릴게요. 시골에서 살아봤자 병원도 멀고 마트도 멀고 살기 불편하기만 하죠. 여기는 코앞에 이것저것 다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나이 들수록 서울에서 살아야 해요. 남친의 어머니가 자꾸만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습을 보고 술술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팔은 왜 그러세요? 제가 일하다 좀 다쳤습니다. 엄마는 팔에 장애가 있으십니다. 사업을 하시다 기계에 왼쪽 팔이 끼는 바람에 수술까지 받았지만 완전히 펴지지 않게 되었어요.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남들 보기엔 불편해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남친 어머니는 엄마의 팔을 보고는 아이고 저런 장애가 있으시구나. 그럼 어쩐담? 장례식에서 좀 그럴 텐데. 네? 하객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본다고요. 조심 좀 하시지. 혹시 시골에서 수술 받으신 거예요? 서울 큰 병원이었으면 이런 장애 안 남게 수술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남친 어머니의 생각 없는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촌구석에 사니까 이런 고급 식당은 처음이실 것 같은데 맞죠? 거긴 이런 식당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음식은 다 맛있는데 특히 김치가 그렇게 맛있어요. 기본 반찬으로 나오는 김치도 맛있는데 단골 손님이 따로 얘기하면 잘 익은 김치를 따로 내주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보자. 제가 따로 김치 시켜드릴게요. 그거 드셔보세요. 아주 기가 막혀요. 엄마는 계속 괜찮다고 했는데 남친의 어머니는 서울까지 왔는데 이런 김치는 꼭 맛봐야 한다며 지배인을 불렀습니다. 여기요. 저번에 저 친구랑 왔었는데 기억하시려나? 그때 제 친구가 이 집 단골 손님이어서 잘 익은 김치를 따로 갖다 주던데 오늘 그거 먹어볼 수 있을까요?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배인이 나가면서 저희 엄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니, 박 대표님! 안녕하셨어요? 그럼요. 그동안 왜 통 안 오셨어요? 좀 바빴어요. 아까 저희 사장님이 중요한 손님 올 거라고 하시더니 대표님이셨구나. 그랬어요? 네, 김치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그럼 말씀 나누세요. 남친 어머니는 저희 엄마 아빠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느라 서울은 몇 번 와보지도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고급 한정식집 지배인한테
엄마가 대표님 소리를 들으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기 식당 지배인을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 전에 대표님이라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연아, 어떻게 된 거야? 실은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김치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계속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와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엄마는 원래 고향이 서울이고 아빠를 따라 시골을 내려간 거지 외갓집이 서울에 있었기에 종종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다 사업 때문에 바빠지면서 자주 못 오신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남친의 어머니는 그렇게 서울 부심을 부리며 저희 부모님을 무시했던 겁니다. 엄마는 원래 음식 솜씨가 좋으셨는데 특히 김치를 잘 담그셨어요. 그래서 한번 김치를 할 때면 엄마 김치를 받아가려고 외갓집 식구들이 다 모여서 크게 김장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동네 사람들이 김치를 팔아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엄마는 이 정도 맛은 누구나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는데 아빠도 옆에서 적극적으로 김치 사업을 해보자고 하셨고 고민 끝에 김치를 만들어 팔게 되신 겁니다. 그 덕분에 저와 언니는 대학 등록금 걱정도 할 필요 없었고 서울에 둘이 살 집도 얻어주셔서 언니와 저는 아주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소규모로 시작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김치를 만들어 판매했는데 그러다 소문이 나고 유명해지면서 규모가 커지고 큰 공장도 갖게 되었어요. 물론 대기업까지는 아니었지만 계속 판매도 하고 서울 여러 식당에도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김치가 납품되는 식당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저나 언니도 거기까진 잘 몰랐는데 상견례 식당에도 납품되고 있어서 식당 사장님과 지배인이 저희 엄마를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이미 남친 어머니의 언행으로 분위기는 다운된 상태였는데 엄마가 김치회사 대표라는 말을 들은 남친 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여기 김치 맛있어서 식당에서 직접 담근 줄 알았는데 이걸 만드신 분이셨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 진작에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그런데 왜 시골에 계시는 거예요? 사업은 무조건 서울 아닌가? 여기서 사업하시면 더 대박 날 텐데. 서울은 아니어도 사업할 곳은 많죠. 저희 사는 곳도 인프라 좋습니다. 아니, 그럼 애들이 결혼하면 저는 김치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매년 김장하기 너무 싫었는데 잘 됐다. 아니, 저는 다른 식당 가면 중국산 김치가 나와서 손이 안 가는데 여기는 국산 김치가 나와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국산 김치라도 여기 김치만 신기하게 깊은 맛이 나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번에는 김치 좀 싸달라고 해서 가지고 갔잖아요. 아니, 세상에, 사돈이 김치 사업가라니. 제 친구들이 알면 다들 김치 달라고 할 텐데 큰일이네. 실컷 저희 가족을 무시해놓고 엄마가 대표라는 말에 저희 엄마를 떠받들 듯하는 남친의 어머니를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더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제가 여기 직원한테 얘기해서 더 달라고 할게요. 괜찮습니다. 이날 상견례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불쾌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남친 어머니는 눈치가 없는 건지 내나 싱글벙글이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가만히 계세요. 제가 신발 꺼내드릴게요. 이거 맞죠? 제가 해도 됩니다. 아이,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나, 신발도 좋은 거 신으셨네. 이거 혹시 명품인가요? 아니요. 시골에서 제가 신던 신발입니다. 저희 동네 시장에서 샀고요. 엄마는 족저근막염이 있어서 아무 신발이나 못 신으십니다. 그런데 동네 시장에서 발이 편한 신발을 찾으시고는 쭉 그 신발만 신으시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그래도 격식은 차려야 하니 옷은 잘 차려 입으셨지만 신발은 평소 신던 신발을 신고 오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신발이라 명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남친 어머니는 일부러 저런 말을 하니 엄마는 더 듣기 거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원래 돈 많은 부자들은 일부러 티 안 나는 명품을 입고 신고 한다면서
저희 엄마를 치켜 세우는데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식당을 나와서도 한참을 혼자 얘기하다 겨우 헤어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가족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특히 언니가 난리가 났어요. 야,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냐? 인성이 그따위 집안인데 네 남친 똑같은 사람 아니냐고. 아까 봤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내가 다 화가 나더라. 엄마 아빠 안 계셨으면 나 정말 가만 안 있었어. 부모님 역시 인성이 덜 된 집과는 인연을 아예 맺지 않았으면 하셨습니다. 집안이 잘 살고 못 살고 그건 둘째고 결혼을 하면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데 인성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상견례 때문에 서울에 오셨지만 오신 김에 여기저기 거래처를 둘러보고 가신다고 일주일 정도 더 계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엄마와 아빠는 일 때문에 외출을 하셨는데 그날 저녁 남친이 집 앞에 선물을 두고 갔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현관문 열어봐. 왜? 내가 뭐 두고 왔는데 엄청 비싼 거라 누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얼른 가지고 들어가. 그래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문 앞에 보자기로 쌓인 뭔가가 있었습니다. 일단 가지고 들어왔는데 열어보니 공진단이랑 굴비였어요. 이게 다 뭐야? 엄마가 주셨어. 공진단은 정말 유명한 집에서 만든 거래. 그리고 굴비는 흔한 굴비 아니고 백화점에 납품하는 비싼 거라고 하셨어. 딱 봐도 엄청 좋아 보이지? 이걸 왜 놓고 갔냐고. 왜긴 우리 이제 결혼 날짜도 잡을 거고 하니까 엄마가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준비하신 거지. 장모님 일하시는데 힘드실까 봐 엄마가 특별히 공진단 주문해서 받아오신 거니까 드시라고 해. 알았지?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후 이 선물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볼일을 보고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뭐야? 샀어? 아니, 성민 오빠가 가지고 왔어. 뭐? 문 앞에 두고 갔더라고. 그래서 일단 가지고 들어오긴 했는데. 당장 다시 보내. 그러지 말고 내일 당장 만나자고 해. 만나서 주면 돼. 할 말도 있고. 지연이 너 이 결혼 하지 마라. 사실 저도 남친의 어머니의 언행에 결혼을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상견례 때 무례하게 행동한 남친 어머니는 물론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남자친구 때문에 아주 큰 실망을 했거든요. 만약 결혼해서도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살아야 한다면 내내 후회할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외출하고 돌아오신 엄마 아빠는 저를 붙잡고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다면서 상견례를 했던 식당에 다녀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걸 몰랐다 해도 아빠는 그날 이미 결심했다. 너 그런 집에 절대 시집 못 보내. 그 얘기를 듣고 저 역시 더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모자가 무슨 생각으로 상견례 자리에 나왔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부모님은 일 때문에 오래 계실 수 없어 바로 다음 날 저는 남자친구에게 퇴근 후 만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끝나자마자 바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집에서 따로 보기로 하셔서 저 먼저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바로 남친과 남친 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아! 왔어? 오늘 회사에서 일하느라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아니긴 피곤해 보이는데 이거 하나 먹어. 비타민인데 몸에 좋을 거야. 괜찮습니다. 지연아, 엄마 손 부끄럽게 왜 그래? 정말 괜찮아. 그리고 몇 분 뒤에 저희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전날 받은 공진단과 굴비를 들고 말이죠. 며칠 만에 또 만나서 좋네요. 그런데 이건 왜 다시 가지고 오셨어요?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니,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다른 거 뭐 원하시는 게 따로 있으신가요? 말씀만 하세요. 혹시 명품 이런 거 좋아하세요? 오늘 시간이 늦었고 내일 어떠세요? 내일 낮에 저랑 따로 만나서 백화점. 아니요. 이런 선물 필요 없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시죠.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상견례까지 하고 왜 그러세요? 제 선물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제 딸 이런 집에 시집 보낼 생각 없습니다. 이런 집이라니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기막혀 했는데 세상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혼 취소 통보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러시는 거면 이거 위자료 내야 하는 거 모르세요? 돈 좀 있는 집안이라고 이렇게 큰 소리 쳐도 되는 거예요? 남친 어머니는 갑자기 위자료 얘기를 꺼냈고 일방적으로 결혼 취소를 할 거면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쪽은 저희였습니다. 전날 엄마 아빠가 상견례를 했던 식당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거기서 아주 어이없는 얘기를 듣고 오셨거든요. 상견례를 마치고 집에 와서 엄마는 누군가와 한참 통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서울에 오셨으니 거래처와 통화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상견례를 했던 한식당 사장님이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로 그 식당을 예약한 건 남친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도 해당 식당 이름을 알려드렸는데 엄마는 식당 이름을 들으시고는 그 사장님과 통화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엄마 회사에서 그 식당에 김치를 납품하고 있고 사장님과 자주 통화도 하는 사이여서 그날 특별히 음식 준비를 해놓겠다는 말씀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보다 남친과 어머니가 먼저 도착한 상태였는데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식당 사장님이 녹음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답니다. 너무 일찍 도착해서 예약한 룸 안에 있다가 답답했는지 밖에 나와 두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엄마 이름이 나와서 더 귀 기울여 듣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 엄마 이름이 뭐라고? 박순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치, 시골 사람이라 그런가 이름도 촌스럽네. 순영이? 아니 근데 넌 지수랑 결혼하지 왜 시골 사는 집 딸내미랑 결혼한다고 난리야? 지수 너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나한테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얼마나 싹싹하게 잘하냐고. 지연이가 더 착하잖아요. 착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해. 여자는 좀 여우 같아야 돼. 그래야 잘 산다고. 할 말도 좀 똑부러지게 하고 말이야.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가. 난 지연이게 처음 봤을 때 좀 촌스러웠어. 너무 착해도 못 써. 지수에 비하면 좀 그런 편이긴 하네. 거봐. 지수는 우리 상견례 하는 거 모르지? 모르죠. 잘 됐네. 그러니까 이따가 만나서 대화 한번 해보고 수준 안 맞다 싶으면 헤어져. 정리하고 지수랑 잘해봐. 같은 회사 다니니까 결혼하면 출퇴근도 같이 하고 좀 좋아. 아, 엄마. 너 사람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뭐 그 집이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저번에 가봤을 때 집도 그냥 그랬다며. 평범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 말대로 해. 이따가 넌 가만히나 있으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사람이 몇 마디 나눠보면 그 수준을 알 수 있다니까. 지수네는 우리처럼 서울 토박이에 집도 괜찮고 특히 지수가 나한테 좀 잘해? 결혼을 약속해서 상견례 자리를 만든 건데 남친과 그 엄마는 끝까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있던 겁니다. 연애하면서 자기 엄마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고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듣고 보는 마마보이였습니다. 누가 들어도 대화 내용이 이상했기에 식당 사장님은 뒤에서 몰래 녹음을 해두고는 상견례가 끝나고 저희 엄마에게 따로 연락해서 이 결혼을 꼭 시켜야 하냐며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래도 저희가 위자료를 줘야 합니까? 이걸 듣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아니, 이게 뭐야? 남친 어머니는 녹음 파일을 듣고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남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큰 소리를 치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웠어요. 위자료를 받을 사람은 저입니다. 그리고 자네, 우리 딸 말고 만나는 사람이 또 있었나? 결혼이 장난이야? 여기저기 찔러보고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하려고 했냐고?
아닙니다. 저 지연이 말고 만나는 사람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이 대화에 나온 지수라는 사람은 누군가? 내가 기가 막혀서 우리 딸하고 잘 안 되면 차선책으로 만날 사람을 미리 정해두기라도 한 거야? 이날 저희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늘어놓는 남친 어머니에게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는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늦게 남자친구는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정말 소송을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야, 보통은 사과를 먼저 하지 않냐? 어떻게 전화를 받자마자 소송 얘기부터 해? 아니, 나는 너무 급해서 정말 위자료 그거 청구할 거냐고. 그렇게까지 해야 해? 위자료 얘기는 너네 엄마가 먼저 했어. 돈 내놓으라고 대놓고 말한 사람은 너네라고. 일이 왜 이렇게 된 건지는 생각 안 해봤어? 너나 너네 엄마가 문제잖아. 대화해보고 수준에 안 맞으면 헤어지라고? 참나. 그래서 어땠어? 수준에 잘 맞았니?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이라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김치회사 대표의 집안이 괜찮아 보이니까 갑자기 수준이 맞는 것 같았어? 지연아, 내 이름 부르지 마. 수준이 안 맞아서 내가 너랑 결혼을 못 하겠으니까.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도 남친에게 계속 연락이 왔는데 전날과 똑같이 소송 얘기만 했습니다. 그럼 사과해. 미안하다. 기분 나빴으면 사과할게. 아니, 그런 사과 말고 우리 부모님 앞에 와서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너네 엄마까지 와서 똑바로 사과해. 위자료 청구해서 받을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집도 아니고 돈 아쉬워서 위자료 청구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기에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정말 진심이 담긴 사과요. 그러자 남친은 정말 자기 엄마와 함께 그날 저녁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실례가 많았습니다. 허! 그게 사과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난 진심이야. 구체적으로 말해. 뭘 잘못했는지. 아니, 지연아.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길 바래? 너 착한 줄 알고 내가 좋아했는데 언제는 너무 착해도 못 쓴다면서요? 여자는 여우 같고 할 말도 똑부러지게 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요. 저 이번 일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저희 엄마한테 무리하게 하신 거 사과하세요. 저희 엄마 팔에 장애 있는 거 보시고 함부로 말씀하신 거. 지연아, 그건 엄마가 걱정되어서 하신 말씀이잖아. 편들 걸 들어. 그게 걱정이라고? 그럼 예식장에서 사람들이 안 좋게 볼 거라는 말은 왜 했는데? 남친 어머니는 끝까지 사과는 충분히 했다며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대로 된 사과는 받지 못했기에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집 무시한 것도 문제지만 나 모르게 그동안 다른 여자랑 연락하고 지냈던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 몰라? 아니, 나 정말 지수랑 그런 사이 아니야. 그냥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라고. 걔가 나 좋다고 해서 몇 번 만난 거고. 아, 그래. 네 말대로 정말 그런 사이가 아니라 해도 너는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 여자한테 말하지 않았고 여지를 줬으니 집에도 놀러 가고 어머니하고도 만나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정말 나 그 여자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럼 내가 그 여자 만나도 되겠네? 뭐? 뭘 그렇게 놀래. 아무 사이도 아니라며. 그러길래 행동을 똑바로 했어야지. 이건 결혼할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그거 받고 끝낼 생각이었는데 안 되겠네. 소송하고 나 너네 회사 가서 그 여자 만나야겠다. 회사에 소문이 나든 말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지연아, 미안하다. 진짜 잘못했어. 아유, 엄마 뭐해? 난 왜? 이거 엄마가 다 그러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빨리 사과해. 엄마 때문에 나 회사에서 개망신 당하면 좋겠어? 그러자 남친 엄마는 남친과 똑같이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다 엄마 생각이었어. 나 정말 지연이 너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계속 너 고민해보라고 해서. 너 몇 살이야? 네가 결혼할 사람은 네가 선택하는 거지. 맞아. 내가 생각이 짧았다. 죄송합니다. 초면에 제가 무리하게 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자꾸 시골이라고 하면서 무시하시는데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저희 사는 곳 서울만큼은 아니겠지만 살기 좋습니다.
그리고 저 여태까지 정직하게 살면서 2딸 키웠고요. 그쪽한테 무시당할 이유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날 2사람은 저희 부모님 앞에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자기 아들 회사에 소문이라도 날까봐 그게 걱정이었는지 아주 싹싹 빌더라고요. 사실 소송에서 위자료 받아내고 혼주를 내줄 수도 있었지만 소송이라는 게 간단한 것도 아니고 시간도 걸리고 무엇보다 돈 받고 끝내는 것보다 사과받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에게 전남친을 소개해줬던 부서 동기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는 당장 전남친의 회사로 가서 따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전남친이 결혼할 여자를 두고 양다리를 걸쳤네 하며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그 녹음 파일에 나왔던 지수라는 그 여자가 양다리 여자로 오해를 받게 되자 직원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전남친의 뺨까지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사이도 아니라면서 말이죠.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현재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결혼까지 했더라면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 상견례만 하고 끝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여전히 사업을 하고 계세요. 요즘은 홈쇼핑에 출연하는 일로 더 바쁘게 지내고 계십니다. 당장 출연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닌데 한창 조율하고 있다고 하니 곧 TV에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만나는 사람은 없는데 사실 나이 때문에 급하게 누군가를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사람을 만날 때 인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기에 언젠가 저에게 좋은 인연이 나타난다면 그땐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가 끝입니다. 긴 얘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정직하게 제 신념대로 잘 살아갈 테니 응원 많이 해주세요.